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긴 인생 속에서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만나게 된다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순수한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건 단순히 고개 끄덕이며 상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귀 기울일 수 있는 힘. 저는 그것이 진짜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젊은 기술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쓰기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뭐야, 젊은 사람이 제법 잘난 척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그 말을 되새겨보니 확실히 일리가 있었어요.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모로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했더니 고객들 반응도 훨씬 좋아졌고 그 젊은 기술자의 눈빛도 확연히 달라지더군요. 사람이란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성장하는 사람은 꾸지람을 들었을 때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마음은 단순히 경청하는 자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줘서 고맙다 하고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몇 번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조금만 지적해도 곧바로 반발하거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한계가 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사람은 괜찮다 하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타인의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순수하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받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판을 들을 때는 마음속 깊이 반발심이 솟구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을 견학온 한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현장에서 베테랑 기술자에게 실수를 지적받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직원은 즉시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고 지적받은 내용을 꼼꼼히 메모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반드시 크게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예상대로 그 젊은 직원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두각을 나타내며 모두의 신뢰를 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태도의 차이였던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나는 옳다, 내가 틀릴 리 없다 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의 말에서 조금이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지식이나 재능이 뿌리 내리는 토양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땅이 딱딱하면 싹은 트지 않지요. 부드럽고 기름진 흙일 때만 뿌리가 깊이 뻗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말이 그대로 걸음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순수함은 그 사람의 대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주위 사람들도 그를 돕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하지만 그건 좀 다르잖아요 하고 곧바로 반박하는 사람은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순수하다는 건 단순히 남의 말을 그대로 삼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배움의 씨앗을 찾아내는 힘이에요. 말하기 어려운 지적을 용기 내어 해주는 사람일수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직원들의 지적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장님, 그건 고객의 시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 들었을 때 처음엔 아쉬움이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아, 맞구나 하고 깨닫게 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도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충고와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택합니다. 곁에 두고 함께하고 싶다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쌓임 속에서 세우며 나오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젊을 때 배운 교훈 중 하나가 작은 약속일수록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란 게 꼭 거창한 계약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에 만나자. 이따가 답해줄게. 내일 이거 건네줄게.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제가 장부를 전달하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일이 길어져 약속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더군요. 그때 저는 곧장 상대에게 연락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결국 약속 시간에서 5분쯤 늦긴 했지만 상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미리 연락 주셔서 안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늦은 것보다 먼저 알려주는 것, 그게 더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시간과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쯤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맙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는 사소한 일을 얼마나 성실히 지키는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뿌리, 즉 진짜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건 말만으로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길러지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납품을 할 때 물건 수량이 하나 모자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담당자는 즉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수량이 하나 부족했습니다. 하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날 안으로 직접 대신할 물건을 들고 찾아가 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객은 수량이 모자란 일보다 바로 알려주고 먼저 사과한 태도를 더 깊이 기억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그때 보여준 진심 어린 대응을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신뢰의 첫 장부를 맞추는 법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늦더라도 보고하는 사람, 실수하더라도 사과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뢰받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지금껏 보아온 신뢰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 가지를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는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불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실수한 뒤의 태도로 쌓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알린다. 늦을 것 같으면 사전에 꼭 연락을 넣는 사람입니다. 둘째, 더 보태서 갚는다. 빌린 걸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얹어 되갚는 사람이지요. 셋째, 말없이 주워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남이 흘린 걸 주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다 소소한 행동이지만 거기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신뢰라는 건 요란한 말이나 그럴듯한 태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작은 선택들로 쌓이는 겁니다. 자료를 건네기로 약속했다면 전날 미리 준비해두는 것, 부탁받지 않은 일이라도 미리 챙기고 배려하는 것. 이런 사람은 자연스레 주변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중요한 상담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눈에 띄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이미 전날 단계별 준비 노트를 정리해 두었고
또 말없이 사무실 청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고 웃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짜 신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라는 건 요란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르트이익이 되느냐 손해냐가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입니다. 장사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우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좇다 보면 언젠가 신뢰도 사람도 전부 발밑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젊은 시절 거래처에서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시면 싸게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 그 상품은 품질에 약간 편차가 있긴 했지만 겉모습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였지요. 그냥 두면 아마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제 기준은 단순히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이 물건을 내 가족에게도 자신 있게 줄 수 있는가 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건 더 이상 장사가 아니라 사기가 되고 맙니다.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이 손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그걸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뢰라는 건 옳은 선택을 계속 쌓아가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보다 이게 올바른 일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잘못한 책임을 떠넘겨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나랑은 상관없다며 모른 척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건 제가 관여했던 일입니다 하고 인정할 것인가? 이때 손익으로 따지는 사람은 대체로 침묵합니다. 하지만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자신이 책임지려 하죠. 실제로 한 직원이 상사의 대신 앞에 나서서 책임을 짊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잘했어 라고 말하자 그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설명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 말하는 표정이 얼마나 담백하고 당당했던지 저는 마음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래도록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신뢰 카드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위기의 순간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말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택의 순간에 오른쪽 각을 고를 수 있는가? 그게 사람의 진짜 값어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값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자신의 판단 기준도 점점 더 다듬어질 겁니다. 저는 의리라는 게 주변에서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믿는 옳은 방안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떠넘겨지려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 부족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에게 큰 책임은 없었지만 그는 조직을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잘했다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덕분에 잘 수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웃는 얼굴에서 저는 진짜 의리를 보았습니다. 의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옳음을 선택한다는 건 늘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조직도 사람들의 마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뢰라는 건
의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 비로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쌓인 신뢰는 웬만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꼭 보셔야 합니다. 말로 좋은 소리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좋은 시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모습은 힘들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장사가 잘 풀리지 않아 매출도 줄고 자금 사정까지 몹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중에는 그런 상황을 알자 갑자기 거리를 두는 곳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랫동안 함께 해온 한 거래처 담당자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 사장님, 이럴 때일수록 같이 힘내봅시다. 그리고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큰 주문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만큼 벅찼습니다. 장사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정칭을 깊이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분과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고, 돌이켜보면 그때 그분의 한마디와 행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시절에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나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함께 일하는 동료든 그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에야 비로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도 내가 힘들고 약해졌을 때 이 사람이 곁에 있어줄까? 그걸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인생 곳곳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이 일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인간관계가 벅차고 힘겨울 때, 그런 순간에 일부러 연락을 해주거나 걱정돼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그저 고마운 존재를 넘어 진짜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네가 걱정돼서 라며 순수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동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가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좋은 시절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즐겁긴 하지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힘들 때에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고 가려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오래가는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곤란할 때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하고 건네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문득 떠올려 보세요. 위급한 순간 끝까지 곁에 남아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거기에 아마도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격려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그리 많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 사업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단 한 사람, 매일 아침 얼굴을 보러 와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아침이네요 라고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지요. 힘든 시기에 건네는 작은 정성, 짧은 인사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여러 번 힘을 얻었기에 지금도 틈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차곡차곡 길러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들었던 시기에 곁을 지켜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기둥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신뢰는 좋은 시절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건 혼자 느끼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으로 바뀝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이건 꼭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인생의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지? 나도 저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남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함께 웃으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신뢰도 두터워집니다. 저 역시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기쁨을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오래도록 신뢰받고 사랑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본인이 힘들 때도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건 평소의 마음 씀씀이가 신뢰라는 저금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란 일상 속 작은 일에도 순수하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침 식사가 맛있었을 때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참 고맙다. 일에서 작은 성과가 났을 때 우리 같이 고생했네, 잘했다 하며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레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제가 소중히 여겨온 건 매일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다루는 사람입니다. 크고 화려한 상이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저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공장에서 늦게까지 함께 일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 역시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해줬구나, 고맙다. 이렇게 소소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야말로 우리의 하루를 밝히는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웃음이 마치 내 일처럼 마음에 와닿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일을 고맙게 여기지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 깊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승진했을 때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잘 됐다 하고 순수하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에 저는 수없이 큰 힘을 얻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노력이나 성과를 질투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중으로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사람으로서의 큰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저절로 밝아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저는 장사를 하면서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말을 주고받지 않는 날이 있어도 마음속 깊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면 나도 자연스레 웃음이 지어지고 그게 바로 진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 사람을 만나 정말 다행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사람과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크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주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참고하시어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깨달음이나 용기를 드렸다면 댓글에 100이라고 남겨주세요. 또 개선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0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버튼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인들의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